위생법 셋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조에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조사와 평가 범위와 주기 등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 조사나 평가를 받는 범위는 실제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이 평가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잘 알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주기는 뭐 1년 주기인가 2년 주기인가 혹은 3년 주기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체 그 전국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청이 있죠. 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광주청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전지방에 있으면 대전과 충청도 인근을 전부 다 관할하게 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 부산은 부산과 경남 지역, 그 다음에 광주청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경인청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인 지역과 그 다음에 강원도가 경인청 소속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 북부지방과 그 다음 서울청은 서울하고 경기 북부지방 이렇게 이제 지방청이 각각 맡는 관할 지역들이 되는데,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적용업소를 인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이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별표사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안전관리 인정원에서는 최초에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연 1회 이상 인정 유효 기간을 연장받은 날에 속한 해당 연도는 정기 조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연 1회 그렇게 인정받은 그 다음 해와 2년 지난 해 각각 한 번씩 받을 수 있고, 연 1회 이상 서류 검토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러할 때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어서 중요한 CCP 관리라든가 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한 번에 바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조사평가 당시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든가 주요 안전조항 검증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주요 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를 한다든가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물을 지하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검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CCP에 있어서 한계 기준이라든가 유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어떤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수거해 와서 만약에 부적합의 경우가 나오면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 1항에 따라서 식품이력 추적 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선행 요건 중 해수 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즘은 식품이 그 이력 추적 관리를 부분 올리게 되는데, 이거 바코드 12개의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각각 어떤 원료를 쓰고 어떤 생산 라인을 통해서 언제 생산이 되었고 어디로 출하가 되었다는 것들이 다 이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은 결국은 어떤 위해한 물질, 식중독이든지 뭐 어떤 위해한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알고 그 원인을 추적해서 바로 어떤 위해한 것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선행 요건에서 해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적합 뭐 3점, 2, 3점 이렇게 만점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1항에 따른 정기조사 평가 대상 업소와 식품위생법, 축산법 관리법, 또 여기에 지금 아마 이 페이지가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해썹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서류 검토나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정기조사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나 정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방식품의약청장이 의 권한으로 정기조사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업평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이렇게 각각 사업평가를 하게 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또다시 재인정을 인정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요 안전조항의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고 또는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랬는데, 주요 안전조항 검증에서는 만약에 용수,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검사했다는 그 검사 성적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탱크와 같은 경우에도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를 청소를 했는 그런 청소 전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상수도를 쓰고 물탱크를 사지 않고 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되겠죠. 하여튼 간에 이런 주요한 안전 검증에 필요한 경우 CCP를 하는데, 이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 CCP에 대한 위생 검증을 할 적에 검사 등을 해야 됩니다.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검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누락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려서 바로 인정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한 달 전이라든가 언제 간다는 것을 미리 통보를 좀 사전에 합니다. 하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바로 이렇게 방문을 해버려요. 바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늘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고 이러한 그 안전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좀 해이하게 있다가 검사가 온다든가 뭐 평가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때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사람들도 그렇고 영업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불시에 사오전 통보도 없이 오다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적합까지는 가지 않지만 수정 부적합, 수정하라 이러한 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증가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를 하는 경우에 이 해썹을 만약 인정을 받은 회사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정기조사 평가 대상 업소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무서운 조항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강제 조항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별로 어떤 게 우리가 뭐 위협감을 못 느끼지만 이러한 검증에 결국은 제대로 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썹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해썹 지도가 내준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위수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협회 등으로부터
해썹평가단을 구성하여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미 인정받은 유사한 유형의 식품이나 식품 축산물 혹은 해썹 인정식품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인정한 기관에서 다시 추가로 인정받은 것을 포함해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이 초과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식품 유형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한다. 그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썹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조사평가 점수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또 제9조 2항에 따른 축산물 작업자와를 해야 되는 거죠. 임대 연장심사 대상을 해당하고 그 연장심사 결과가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체적인 조사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전년도 정기조사 평가 점수의 배분율 95%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정기조사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평가 조사를 실시해서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단 김치라든가 적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중에서 가열하지 않고 먹는 섭취, 비가열 식품은 제외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위의 요소들이 있을 때에 가열 처리를 하면은 그 위의 요소들을 좀 생물학적인 이해는 없앨 수가 있지만, 비가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꼭 이때는 조사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꼭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정기조사 평가 점수의 배분율이 95% 미만이고 90% 이상 여기 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아니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가 있다. 또는 2년 동안이고. 그런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데, 다만 이러한과 똑같이 김치, 적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중에서 비가열 식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년도 정기조사평가 배분율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보고 점수를 내는데, 여기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조사평가를 한다. 바로 이 사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일 정기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의 기술 지원을 하고, 단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학교는 더 까다롭죠, 그죠? 2회 정기조사나 평가 연 1회 이상 기술 지원을 실시를 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찮죠, 기술 지원 받는 거는. 아는 사실을 자꾸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떻게 보면 고맙지만 현장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정기조사 평가 점수 배분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조사나 평가, 연 2회 이상의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조사나 평가, 연 2회 이상의 기술 지원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항 5항에도 불구하고 해썹 적용업체 중에서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체로 등록된 업소 CCP를 모두 자동기록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입니다. 그래서는 정기조사평가를 아니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이거는 바로 자동기록관리 시스템을 연결해뒀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 혹은 축산물인 경우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실시 상황평가표에 따라 조사평가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정원장에게 제출을 한다. 자체 그 실시평가표에 따라서 한다 얘기입니다. 자체적인 평가 계획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 방법은 지방청장,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원장은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 또는 연장, 최근 조사평가 이후에 운영해온 선행요건 프로그램, 작업장관리, 작업장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영수관리, 방충, 방역,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헬스 프로그램, 또 뭐 있죠?
또 뭐 그 어떤 운송 관리 이러한 것들 그죠? 이 헬스 플랜을 실행하기 전에 갖춰야 될 선행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및 안전관리 인증 기준, 헬스관리 이 기준 그죠? 그걸 운영사항을 평가해야 하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각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 다음 시도검사관은 도축장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작성해서 확인함에 따라 도축장 전체라든가 일부 구역을 정하여서 매일 작업 전 혹은 작업 중입니다. 이거 중 위생상태와 안전관리 인증 기준 운영 여부를 서식에 따라서 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평가받고 연 1회 이상 확인할 때는 서류 검토라든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영업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되는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뭐 이하 똑같은데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이 되었으나 혹은 일부 사항이 위협한다든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한 달 내에 수정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인정 취소를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후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대로 잘 이렇게 그 사항을 잘 충족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조사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혹은 수정 보완이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농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축산물 농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냥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검사관은 부적합 통보서를 영업자에게 발급을 하고 영업자는 이에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개선 결과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검사관은 저축장의 개선 조치 사항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독기관의 검증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 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헬스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 인증 적용 작업장 등에 출입을 하여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 항목 등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그래서 선행여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다음에 헬스 플랜 어떤 위의 요소를 가지고 위의 평가를 해서 이 위의 평가에 대한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모니터링이나 개선 조치 및 검증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현장 확인 및 시험 검사에 관한 사항.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농장인 경우에는 제외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제외를 합니다. 만약에 바닥으로부터 중간 이렇게 반제품의 경우에 이격 보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 체크 대상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료를 쓰고 난 다음에 원료를 밀봉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밀봉하지 않고 열어놓는 상태로 놔둔다면은 위생해충 같은 거가 날아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전부 체크 대상이 되겠고 축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독기관에서. 즉 감독기관은 바로 위로 한 경우. 그 다음 보면은 식약처장은 축산물 위생 관련 연구기관 단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제 이런 검증을 실시하게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처장은
1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다음과 같고에 해당되는 때는 해당 당해 영업자라든가 농업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영업자라든가 농업인이 위생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선행요건 관리 기준, 안전관리 인증 기준서 해석 관리에서 정한 업무를 제대로 일행하지 않을 때, 이건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 1항에 따른 검증 결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않을 때,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 혹은 출하한 때, 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얼마든지 1개월 이내에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런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관리 인정 기준, 고시 개정 등 이런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계기관의 기술,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시도지사는 해썹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표 3의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검사 요령에 따라 한알 도축장에 대해서 살모넬라 SPP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죠.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식품이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와 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은 처장은 식의약품 안전처장은 해썹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썹 적용업소 영업자 혹은 종업원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준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해썹 적용업소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해썹 평가를 수행할 자, 식품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장은 이런 교육을 위탁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나 강사, 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푸드원택이라든가 또 만약에 식품산업협회라든가 이런 데 인정받은 업체 있죠. 우리나라에서 1호로 아마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독산동에 있는 푸드원택이라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한 곳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해썹 교육기관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을 하는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신규교육훈련을 해썹 적용업소로서 인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되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인정 신청 이전의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썹 적용업소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일 이전에 신규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위생교육을 꼭 받으라는 얘기죠. 해썹 위생교육. 그 다음에 보면은 해썹 적용업소 영업자나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 각과 같다 해서 다만 영업자가 안전관리 인증기준 팀장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교육을 받은 걸로 보고 이 영업자가 다시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했는 걸로 해서 그 교육 일지는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식품의 경우는 영업자 교육훈련 시간이 2시간이고 안전관리 인증기준 팀장 교육훈련은 16시간이니까 하루 8시간, 하루 6시간씩, 8시간 하면 이틀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기준 팀원 교육과 기타 종업원 교육은 4시간이니까 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전관리 인증 팀장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 해썹 팀장이나 영업자들이 이렇게 이틀씩이나 받습니다. 축산물은 영업자 농업인은 4시간이고 종업원이 오히려 24시간 이상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이 교육훈련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해썹팀장이 자체적으로 교육받은 것을 자기 자사에서 실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썹 적용업소의 해썹팀장이나 해썹팀원 및 기타 종업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영업자, 농업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제 식품인 경우에는 1년에 4시간 이상. 다만, 안전관리 인증기준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해썹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인 경우에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이고 4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1년간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라. 그 다음에 뭐 4항 6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해썹 적용업소 중에서 위탁급식소와 계획을 맺고 급식을 실행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해썹 적용업소 운영주체인 위탁급식업소 영업자나 설치신고자, 위탁급식 설치신고자가 영업자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인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인정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생교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팀장 교육을 한번 받아, 일생에 한번 보통 받고 난 다음에 그거가 인정되면은 해썹을 인정받을 때 별 무리 없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 대신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체 내에서 교육 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을 하는 일지와 같은 것을 작성을 해 둬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퀴즈인데,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6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해썹 기준서에서 제품 설명서에 꼭 작성해야 될 내용을 11가지 적어줘. 영업자 저것저것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을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3시간 동안 이 법규 공부하는데 지겨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걸로서 셋째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9주차 수업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